blood in your heart moves more quickly through that now smaller volume. A neurosignal is then sent to the heart to slow your heart rate down. This process is called respiratory sinus arrhythmia. It involves the vagus nerve, the phrenic nerve that innervates the diaphragm, and other neural pathways such as the brainstem respiratory centers. Here's an actionable tool. Inhaling deeply or more vigorously will tend to speed your heart rate up. Exhaling more 간 vigorously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호흡을 할 때마다 위로 이렇게 넘어가요. involving your lungs, your diaphragm, your heart, and your nervous system. You have considerable control over your heart rate using your breathing. 그리고 또 안에 이게 연동운동 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위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행결제인이 더 짧고 이렇게 3D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여기가 다 혈관들이에요. 빨간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맥이고, 파란 거는 이렇게 판막들이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판막들이 심장에도 판막이 있고요. 심장에도 아까처럼 그래야지 혈액이 다른 데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호흡을 할 때마다 부풀어 오르고 간이 다 뒤집어서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 횡격막을 아래로, 숨 들이마실 때 아래로 내려갈 때는 숨을 들이마실 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고요. 여기 우패, 좌패, 간이 횡격막이 오른쪽이 조금 더 크고요. 간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려 있지만 인대가 왼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내장기도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하고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마다 이런 움직임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관지에서 이렇게 모든 혈액들이 폐포, 폐에다가도 다 이렇게 혈액을 주니까, 그리고 또 가운데 지금은 내장기가 있어서 지금 심장이 있어서 그런데 얘를 걷어내고 나면은 안에 우리가 흉부에 가슴샘 이미 있어요. 면역 T, 림프 T.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으면 면역을 담당하는 생산 공장이 흉부 림프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서 쇄골로에서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림프는 내장기에서 각 내장기에서 오는 노폐물들을 모아서 복부에서 안에 흉부로 올려보내는 역할들을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에서 쇄골로에서 이제 터미누스라는 자리로 해서 얼굴에서도 내려와서 이쪽으로도 빠지지만 흉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올라가서 쇄골로 빠져요. 그러면 라운드 숄더가 됐거나 단축이 되면 그러면은 림프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다들 자세 때문에 면역 기관들이 다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기에 있어서도 이런 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세와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내장기의 운동성을 한번 보셨어요. 이제 그 학습에 조금 도움 되시라고. 네. 자, 이제는 체감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4주 동안 들어가는데 매주마다 과제를 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바디를 읽기 위해서 하는 상담사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제일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 제일 좋겠죠. 사진을 찍기가 또는 자기의 예전 입는 바른 자세를 읽기 전의 모습과 입고 나왔을 때의 변화된 모습을 2컷을 찍어 오시는 거예요. 또는 가족들을 오늘은 간단하게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늘 했던 얘기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이 따로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아니라 자꾸 내가 들었던 내용을 아웃풋으로 입으로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4주 후에는 저처럼 돗자리를 깔고 골반이 안 좋네, 척추가 틀어졌네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물이 스며들듯이 1주, 2주, 3주, 4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또는 바디를 읽을 수 있는 눈으로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첫 주에는 가족들이나 또는 내가 입는 바른 자세를 입기 전 사진, 입고 났을 때의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지.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과제는 금요일날 몰아서 하시면 제가 그날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들 금요일날 하시는데 목요일 자정까지 그러면 금요일날 제가 짜집기가 아니고 이제 편집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본인이 그 옆에다가도 이제 학습하신 만큼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관골이 벌어져서 어깨가 벌어져서 관골이 벌어졌어요. 뭐 이제 자기가 오늘 배웠던 학습한 내용을 이제 과제에다가 덧붙여서 내시면 피드백은 그날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체강이라고 하는 거는 동굴의 강은 동굴 강자의 강.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이런 동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척추의 정렬이 이 체강 안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장기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척추의 정렬들이 틀어지거나 삐딱하면은 안 되죠. 왜?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혹은 내부 장기의 문제가 척추 주위의 근육과 척추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까요? 이것도 역으로, 역순으로 해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랬어요. 내가 자세가 구부정해져서 허리가 디스크가 협착이 왔을까요?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척추가 안 좋아서 디스크가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영향을 주는데 사람마다 주된 원인이 주가 더 다른 게 있겠죠. 나는 자세가 지난 앞 기수에는 손주 사진을 찍어 오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 훈남이고 잘생겼는데 애가 측만이 너무 심한 거야. 근데 이거를 역추적을 해서 말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기타리스트래요. 기타를 치니까 항상 다리를 꼬고 이렇게 치니까 한쪽으로 단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는 직업이나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도 그렇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몸은 반듯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흉곽을 싸고 있는 막이에요. 강. 그 다음에 이거는 심장은 따로 구분지어져 있으니까는 구역별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1동, 2동, 구획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도 각각의 이런 구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횡격막이라고 하는 아까 폐가 움직이니까 얘가 같이 움직임을 했죠. 그래서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만 잘해도 살 빠져요. 호흡만 잘해도 어떻게? 복식호흡이 좋은 거는 알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들이마시는 걸 하는데 호기를 더 잘해야 돼. 뱉어내는 거를. 근데 우리는 들이마시는 거는 잘 들이마시는데 뱉어내는 걸 못해요.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도 어떤 게 문제가 오느냐? 공황장애, 과호흡, 숨을 들이마시긴 하는데 뱉어내지를 못해. 뱉어내지를 못하니까 뭘 줘요? 검은 봉다리를 줘서 들이마시고 막 심장에 막 그게 쇼크가 오면 자, 숨 들이마시고 후 뱉으세요 하고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코치를 해주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과호흡, 호흡을 못해서 오는 거야.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과호흡. 근데 왜
그런 질환들이 현대병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나타나느냐, 이것도 자세예요. 우리가 머리에 뇌 센서가 여기에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여기 다 있어요. 중앙장치에서 다 지시를 내려. 그런데 이 체간에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움직임을 하면서 여기 지시를 받아서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목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신호 전달을 여기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교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목숨 이렇게 발을 발숨 해도 되는데 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뇌에 있는 모든 신경과 호르몬과 뇌의 중앙 센서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게 여기 딱 보시면 구멍이 있죠? 여기가 대후두공인이라는 부위예요. 여기 안으로 신경과 혈관과 모든 림프계가, 모든 내장기도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장기도 왜 제2의 뇌라고 얘기하느냐? 다 뇌에 매달려 있어. 내장기도.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 후두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명 생각하면 사람들이 후두부가 어디예요? 그러면은 후발제, 머리카락이 있는데 여기가 후두부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목을 관통하고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두가 막히면 이 목구멍을 안으로 관통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매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안에 목이 있는데, 목이 거북목처럼 앞으로 나가 있으면 이 안에 매달고 있는 뇌와 내장기와 신경이 전부 다 앞으로 딸려가.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에 제한적인 요소들이 오는다는 거죠. 거기가 제일 문제야. 우리가 무슨 병 때문에 병원만 가면 그냥 신경성이라 얘기해. 답은 없어. 그냥.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성격이 지려가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게 어디게? 미주신경 7조, 자율신경계 7조. 막 이상한 거. 뭐 어떤 사람은 갱년기가 훨씬 지난 할매인데도 막 갱년기 7조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여기에 목이라는데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뇌신경이에요. 11번 뇌신경인데, 이 아이는 심장의 운동성을 좋게 하고 내장기의 운동을 좋게 만드는 게 미주신경이 하는 역할이야. 근데 거기가 어디 있느냐? 유양돌기 있는데 여기 밑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멀미하면은 키밑테를 붙였어. 난 그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어. 왜 키밑테를 귀 밑에다가, 귀 밑에다가, 여기 멀미가 나면 배꼽에 붙여도 되잖아? 가슴이 울렁울렁하면 여기다 붙여도 되잖아. 왜 키밑테를 귀 밑에다가 이렇게 붙였냐? 왜? 여기가 미주신경이 나오는 잘게. 신통방 통하죠? 네. 아주 상줘야 돼요. 나 꼭 만나고 싶어. 정말. 그래서 멀미를 하면 여기에 키 밑에, 여기에 유양돌기에서 나오는 신경이 3개가 있어요. 미주신경, 또는 더부신경이라고도 하고 부신경, 어깨를, 승모근을 주관하는 신경도. 그래서 목이 경직되면 이 모든 것들이 설인신경, 저장을 하는데 침삼킴이라든지 연화작용을 못해. 어떤 사람은 자꾸 먹으면 딸꾹질하고 자꾸 새알이 걸려. 자기도 모르는데 나는 왜 그래? 이제 이런 면역 반응 중에 나는 유별나게 딸꾹질을 잘하고 새알이 잘 걸렸는데, 입는 바른 자세를 입고 딸꾹질을 안 하고 새알을 이렇게 살에 걸리는 게 어때? 그것도 이거 안에 미주신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목은 정말 중요해. 그게 다 여기 유양돌인데, 목이 앞으로 빠지면 제한적인 요소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우리 이제 본부장님이 컴퓨터를 맨날 하시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그런데요, 우리 몸에 제 1번 신경이기도 하지만 뇌에서 주관하는 모든 후두부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문제가 오는 사인이 안과 질환이야. 안과 질환. 자, 그럼 손을 가지고 내 후두부 뒤에 여기 볼록하게 나와 있는 여기에다 손을 딱 대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눈을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보내고,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또리 왔다리 갔다리 해보세요. 뒤에 근육이 움직여요. 네. 그러면은 어깨를 긴장시키게 만드는 거는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가 아니라 눈깔만 돌려도 어깨가 움직이는 거야. 후두부가, 목이. 엄마가 또 이래요. 나는 힙들기를 못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어깨가
아파요 막 이러거든요. 아주 그냥 야시 지랄을 떨고 이러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오는데 그거는 어떤 거야? 정서적으로 이 사람은 신경이 예민한 사람. 남 눈치를 보고 막 그러니까 눈까지만 돌려도 이게 움직인단 말이야. 긴장하고 후두부가 딱 긴장을 하고 후두부가 막혀서 오는 질환이 파킨슨병이에요. 앞쪽에 전두엽에서 문제가 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이것도 뇌의 퇴행성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력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노화가 인체에서 노화가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어디예요? 머리. 발 안 거리는 거 봤어요? 아니요. 네. 중력에 의해서 질환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노화가 제일 먼저 오는 게 뇌예요. 뇌. 근데 그게 이상 단백질 변성된 거야. 아밀로이드, 베타 이상 단백질이 지네끼리 엉기면서 암세포 자꾸 변성되는 거야. 자꾸 바뀌는 거지 자꾸. 그래서 단백질 변이에 생기셔서 치매 환자들을 머리를 까서 보니까는 다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두피를 자극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나중에 우리 임상 사진을 볼 텐데 할머니들이 이마가 예뻐져서 저보고 이마 예쁘다 하셨죠? 이뻐질 수 있어요. 입는 만큼 이마가 예뻐져요. 왜? 어깨의 근막들이 이마에 주름은 그럼 마사지를 안 하고 이마 주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뒤에서 후두골에서 뒤에 있는 어깨하고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얘가 밀고 와. 그러면 이마에 주름이 와. 그럼 여기에서 마사지만 문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근막을 뒤로 백 하고 보내야 되는데 우리에 있는 바른자세 SM8802 네네 숄더 마스터가 뒤로 해서 어깨를 뒤로 딱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이마의 주름이 없어져. 이마가 이뻐진단 말이야. 네. 그렇게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땡기세요. 네. 그런 참에 지금 다리 땡기세요. 네, 땡기세요. 어깨를 더 내리세요. 네. 그래서 얼굴을 만지거나 성형을 하는데 우리 몸의 축소판이에요. 얼굴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에요. 그렇게 각 체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공간이 내가 자세가 틀어져서 움츠러들거나 하면은 여기에 각각의 구획들의 공간들이 쪼그라든단 말이야. 그러면 내장기의 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딸려오는 근육이나 근막의 체계들도 문제가 있고 호르몬의 대사, 혈액의 대사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 여자들은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거는 이제 화면 밑에서 그걸 모르겠네. 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자연분만 하셨다. 어휴, 다들 착하시네요. 네. 절개하셨다. 네. 왜 안 좋은지를 얘기할게요. 얘는 복막이에요. 내장기가 들어가 있는 복부를 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세시기, 요거는 복막. 근데 자궁까지 이렇게 같이 있죠? 얘가 막이 하나가 더 있어요. 뒤에. 앞에 복막은 간을 싸고 있는 막이 이렇게 내장기를 싸고 있는 막이 하나가 있고요. 뒤에 있는 골반기죠. 골반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골반강까지 싸고 있는 막이 심장을 싸고 있는 막하고 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왕절개를 하면은 여기를 절개를 하는데 절개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집을 때 피부 조직, 지방, 복부막 하나, 자궁집 하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복강, 그 다음 골반강을 한꺼번에 집어버린 거예요, 막을. 그러면 아까 간을 싸고 있는 복막, 뒤에 심장을 싸고 있는 골반강, 얘가 같이 집어버리니까 얘 두 개가 운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끊임없이 수술 부위 자국을 뜯어야 돼요, 막을. 우리가 수술 찍고 하면 새살이 돋으면 어때요? 새살이 차오르는데 엉겨 붙죠, 안에. 그게 근막이 안에서 그게 유착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분만 하면 뭐 밑에는 안 오르면 다행이잖아. 그래서 3번 이상 못하나 봐요. 그렇지. 이제 그건 이제 이게. 한번 집은 이런 복부에는 백선이라는 그 선이 있어요. 근막 조직이. 그래서 집어도 힘을 딱 주면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상 못하게 하는 거죠. 그나마 그 예전에는 세로로 찢었잖아. 근데 이쪽으로 보기가 안 좋은 가로, 사실 가로로 찢는 게 더 안 좋아, 몸에.
그러니까 세로로 차라리 찢는 게 훨씬 이 여기에 결대로 찢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세로로 하면 이개가 생기니까 가로로 찢었던 거야. 조금만 찢어가지고 애를. 그런데다가 애기들을 우리 때도 그게 있었어요. 나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그때 전공 교수님이 아니고 부정교 가정학과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 외국의 어디에 그 방송, 외국 방송인데 자연분만을 딱 하고 아기가 그냥 외국에는 바로 그거를 탯줄을 자르지 않아요. 아기를 낳으면 그냥 엄마 배 위에 올려놔. 그러면은 꼭 돼지 새끼처럼 칵칵칵 이러면서 엄마 젖꼭지를 딱 물어. 딱 무는 순간 엄마와 아기는 띠리리리리 이러면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 옥시토신 호르몬이. 그러면서 엄마는 그 출산의 아픔을 잊어버려. 망각의 동물로. 그러면 또 그렇게 오면서 젖분비, 젖을 딱 무는 순간 엄마는 젖분비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서 여기서 뿅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나오자마자 젖이 막 나오는 줄 알아? 절대 안 나와. 모유를 빨아야 나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한 3일이 지나야 젖이 분비가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젖을 먼저 먹이는 거야. 그 아기는 이 소젖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그 달콤한 맛을. 그런데 엄마 거를 먹으니까는 맛대가리가 없어. 밍밍하고. 그런데 이거는 소젖보다도 너무너무 좋은 산양분유보다도 더 좋은 호르몬, 면역이 들어있거든. 애기들이 젖을 딱 떼는 순간 병원을 가야 돼요. 감기에 걸리고 맨날 그래. 그래서 모유, 초유가 좋다 하는 말이 어떤 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면역 성분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 집어버리기 때문에 수술을 하셨거들랑 끊임없이 수술 부위를 뜯어야 돼요. 유착돼 있는 거를 끊임없이 뜯어야 하복부에. 그러면 오늘 딱 집에 가셔가지고 세안을 하셔요. 오늘 전부 다 부장들 다 이쁘게 하셨죠? 네, 저도 이쁘게 이렇게 또 했어요. 네. 아까 팍 먹어가지고 냄새 날까봐. 네. 자, 세안하고 났는데 입술 주위가 가장자리가 허옇다.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입술 선이 흐려지지? 색깔이 흐려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나 갱년기. 폐경을 하고 난 다음에 열이 위로 확 올라와. 열이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혈액이 위쪽으로만 가. 근데 또 신기하게도 우리 몸의 혈액이 골고루 안 가. 위에 열이 확 올랐죠? 그럼 밑에 아랫도리는 냉해요. 그게 3초의 기능이에요. 우리 몸의 온도 센서 조절을 하는 게 3초의 기능인데 내가 심장이 맨날 벌렁벌렁거리고 나 위에가 왜 이렇게 열이 나지? 막 이런 사람 있죠. 이게 다혈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랫도리가 냉해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랫도리를 따뜻하게 해야 돼. 이 사이클은 뜨거운 물을 밑에서부터 열을 가동시켜가지고 밑에서 데워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물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심장으로 다시 그 사이클이 내려가야 되는데 머리를 치고 올라가면 간풍에도 그러면 이제 뇌졸중 걸리고 감기가 막 풍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뇌로 위로는 어떻게? 가슴도 시원. 내 머리도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뜨거운 거는 어디? 아랫도리, 아궁이에다가 아마 데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신기하게도 나는 유별나게 손발이 차가워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만 열이 확 올라와. 막 덥다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몸의 기능들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여자분들이 골반 간의 혈액이 총장골동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 이지혜 대표님하고 어제하고도 아이디어를 하고 했던 이유가 이제 그 새 상품이 나왔는데 하체 너무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종아리를 심장 근육으로 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체 순환을 이제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하체 근력을 안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주된 원인은 밑에서 위로 차고 올라가지를 못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PT770 같은 경우에도 왜 특허가 그렇게 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느냐. 여기에서 혈액을 심장까지 빨리 귀환하도록 만들어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종에도 좋고. 근데 이번에 더 탁월해요. 아주 탁월해요. 그런데다가 지금 심장 비복근만 딱 싸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다리의 피로가 무게감이 덜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다가 지금 무릎 슬개골하고도 좋게 만들려고 여러 박사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그거를 무릎도 당겨 올려주는 근막적인 거. 그러니까 있는 바른 자세를 보고 제가 처음에 너무 놀랬던 거는 이 패턴들을 하나하나가 다 근막의 패턴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근막을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렇게 원리가 있구나. 근데 이제 입어보면 그냥 쫄리는 옷 같으면은 저도 안 했죠. 근데 우리의 옷에 특허해야 되는 원인은 아까처럼 입고만 있어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을 만들어서 근육이 이렇게 움직임을 하면서 저항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근육이 만들어져서 백근이 복부 운동도 안 했는데, 우리 나연 씨도 그랬잖아. 운동 안 했는데 복근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있기만 했는데. 네, 그게 특허예요. 그리고 있기만 했는데 근육을 만드는 건 없어. 운동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근육을 만들어. 그러니까 신기루 방통 통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 신제품 막 거기 디자이너들하고 막 여러 이제 체육하는 사람, 뭐 근막, 나는 근막하는 사람 막 이렇게 여기는 미세전류의 영부인인데 저는 근막의 영부인이에요. 네,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주 멋진 상품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이렇게 몸의 체감도 다 구역이 있지만 내가 자세가 틀어지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가야 30분. 화장실 한번 갔다 올까요? 네. 아, 네네네네네. 다녀오세요. 그럼 10분 쉴게요. 네. 우리가 보는 게 인체의 제일 중심 기둥이 되는 척추의 구조인데요. 척추 이것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표기예요. 이렇게 척추, 이렇게 뭐 경추부터 꼬리뼈까지 다 달려 있는 척추는 기둥 주자를 써서 전문 용어는 척추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척추는 뼈 하나하나는 척추가 돼요.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척추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경추는 7뼈의 목뼈가 되어 있는데 특히 2번 경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 중요한 뼈다구가 있겠어요? 다 뼈다구 중요한데요. 네. 1번 경추와 2번 경추는 인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 표기했어요. 자, 그래서 1번 경추는요, 여기는 좀 경추가 없네요. 그 교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저 안에 한 번 더 있어요. 네네네. 1번 경추는 도너스 환처럼 링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일명 환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극돌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후두부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1번 경추는 내가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돌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금 넙대대하게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1번 경추. 2번 경추는요, 축을 만들어줘서 1번 경추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2번 경추는 축추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래서 1번 경추를 또 아틀라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거는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 이렇게 큰 지구본을 나가 놀아라 이렇게 하늘의 신이 있었는데 나쁜 짓을 해서 하늘의 신이 너는 지구 밖으로 나가다 내가 보냈어. 그랬더니 이 지구본을 목에다가 얽어 매는 멍에를 쥐어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제 가정에서 아빠를 멍에 가장으로서의 힘을 다 어깨에 짊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경추 1번이 받들고 있다고 그래서 또는 아틀라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2번 경추는 아식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1번 경추와 2번 경추를 우리가 상경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는 괜찮아.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1번 경추와 2번 경추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목에 추골동맥이 이제 심장이 여기서 펌핑을 빵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대정맥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이렉트로 내려 올라가면 머리 폭발하겠죠.
그래서 한번 꺾어. 쇄골에서. 그래서 여기 총경동맥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두 개의 분지가 나와요. 우리 얼굴, 피부, 두피를 좋게 하고 이런 거는 여기 외경동맥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하나는 내경동맥이라고 해서 목 안으로 들어가서 뇌를 주관하는 동맥이 있어요. 이건 앞쪽으로 오는. 또 하나는 쇄골뼈 뒤로 해서요. 뒤에서 올라가는 추골동맥이 있어요. 얘가 경추가 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7번부터 한 2번까지는 괜찮은데 2번부터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1번 경추가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혈관이 바깥으로 빠졌다가 기저동맥으로 안으로 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카바돌 때 이렇게 탈선하게 되죠. 혈액이 이렇게 목이 조금 삐뚤어져도 밑에는 괜찮아. 그냥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데 커버 혈액이 빡 돌아. 2번에서 1번으로. 근데 요때 목이 틀어졌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꺾어지는데 요 꺾어지는 요 자리에 혈전, 껍데기, 뭐 찌꺼기 이런 게 끼면은 뇌출혈이 수가 있다. 거기가 제일 문제. 그냥 기저로 들어가는데 꺾어지는 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상경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 경추에는 여기 보면 여기가 경추 뼈들 중에서 얘가 제일 크죠. 2분기라고 해서 갈래가 여기 갈기가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랜드마크야. 그래서 2번 경추하고 TL 조인트, 악관절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얘가 2번 경추가 나를 만졌는데 틀어졌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아이들은 쭈르르르르 도미노처럼 다 틀어져. 그러면 이 뼈들의 각도가 어디를 보고 향하느냐. 2번 경추가 나폴레옹 같은 거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이들이 다 걔를 따라갔는데 얘가 틀어져갖고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인가벼? 이러고 도망가면은 또 이제 뼈들이 틀어져갖고 또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2번 상경추가 틀어지면 안 돼. 안 봐도 여기를 만졌는데 튀어나왔다, 틀어졌다, 일자목이다. 밑에는 그냥 세트 상품이야. 그냥 안 봐도 똑같아. 그냥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2번 경추는 랜드마크예요. 모든 뼈들의 정렬들이 경추 2번을 바라보고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성형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 악관절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인체에 있어서도 뼈가 반듯하게 서느냐 무너지느냐도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깊이는 또 이제 나중에 봐서 공부를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은 안 되니까 과거가 걸려요. 자, 지금처럼 그래서 등뼈는 12개, 그 다음 허리 요추는 5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6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장이 긴 사람들은. 그리고 청골이라고 말하는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자세히 보면은 애기 때는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얘가 분리되어 있다가 성장 과정에서 교합돼서 만나요. 미골이라고 말하는 꼬리뼈 있죠? 얘도 분절분절 떨어져 있는데 얘도 남자들의 뼈는 더 갈기가 길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은 조금 더 넙대대하고. 그런데 얘가 이쪽 부분도 교합되면서 하나의 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추는 몇 개? 7개. 흉추는 몇 개? 12개. 허리뼈, 요추는 5개. 그 다음에 청골과 미골로 척추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척추에 만곡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온 부분은 1차 만곡이라고 얘기하고요. 들어가 있는 오목면들을 2차 만곡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시험 안 나오니까 그냥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볼록면이 아까 어떻게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이 굴곡의 모션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움츠려져 있고 애기들이 처음에 팔을 떼면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불 보러 챙챙 손발 안 움직이게 감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척추에 만곡이 있는데 왜 그러면 꼭 이렇게 S자 만곡을 왜 유지해야 됩니까? 얘는 척추의 부비는 체중을 분산시켜요. 일자 허리가 되면
내 몸에서 오는 충격, 내가 걸을 때 이 충격이 내 몸이 흡수해버리니까 만성 피로에 젖어들어요. 그리고 또 척추의 압박을 줄여주는 거야. 근데 얘가 일자로 되어 있다면 중력을 머리에 제일 많이 받으니까 머리에 압이 많이 오겠죠. 얘가 이렇게 굴곡되어 있으니까 얘가 바깥과 안이 분산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야, 얘가.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장기들도 스스로의 공간들을 확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나윤 씨 잘 먹던데 저 조그만 배에도 그 많은 음식들이 들어가는 거 보면 얘가 다 들어갈 때 들어가고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균형 있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런 척추가 이렇게 커버가 각도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각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은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또 요추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병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흉추는 잘 안 움직여요.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요추 말고 천추나 이런 것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흉추는 움직이지 않는데 많이 움직이니까 디스크 문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특히나 우리 두개골의 무게 중심은 삼각형으로 경추 6번, 7번에 모여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6번, 7번에 제일 많이 오고 상체의 무게 중심은 요추 4번, 5번에 많이 와서 허리 디스크가 많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 몸의 전체적인 무게 중심 축은 발의 엄지발가락으로 와야 되는데 얘가 바깥으로 체중을 싣느냐 안으로 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엄지발가락에 걸음을 걸을 때에 50%, 30%, 20% 정도 이렇게 우리가 뒤꿈치부터 디뎌라 하는데 근데 이게 뒤꿈치부터 나는 이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본사가 제주에 있어서 너무 좋은 거는 잠깐 짠나면 어싱을 하러 가는데요. 그 제주에 검은 모래변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이 발가락에 아까 아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발의 아치가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척추가 목이 일자목인 사람은 허리도 일자목이 되고 발의 아치도 무너져요. 근데 얘가 왜 좋냐면 그 옛날에는 집신 공신을 신을 때는 얘가 횡아치 종아치가 이렇게 닿여서 발가락이 뒤꿈치부터도 닿지만 요 발바닥 요 발바닥 발가락 앞에 있는 그 부분에서 얘가 림프의 배농을 시켜주고 혈액을 교환해주는 동맥이 쭉 몸을 훑어서 산소하고 영양 공급을 다 기관에다 해주고 딱 내려오면 발바닥에서 딱 밑턴에서 바톤 터치해서 정맥으로 딱 올라갈 때 여기가 잡혀야 돼.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발 아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아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아치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발꼬락을 움직이냐고 우리가 아스팔트 삐딱구두 저도 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힐을 신고 왔어요. 네. 그렇게 오면은 어떻게? 발꼬락을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게 어싱, 왜? 모래사장에. 그래서 소근육 발달을 시켜야 돼.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뭐 시키는지 알아요? 수건이나 걸레 떨어져 있으면 발꼬락으로 짚는 거. 그러면 또 이제 젓가락 줘가지고 여기서 콩을 여기다 옮기고 여기서 콩을 거기다가 손가락을 움직여야 돼. 왜? 신경 분포가 손, 입술? 안 그러면은 옆에 분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주둥아리 같이 많이 해서 여기에 신경이 많이 있거든. 그 다음에 얼굴 마사지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얼굴에 신경 분포도가 많이 있는 게 얼굴, 입술, 손이거든요. 그래서 소근육 발달을 아이들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도 어떻게 곤지 잼잼잼잼 짝 그거 우리나라로 시켰다니까. 머리 좋아지라고. 소근육 발달, 모래놀이. 그래서 지금 발가락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발꼬락을 다 움직여야 돼, 얘는. 그러니까 저녁에 드라마 보시면서 정줄 놓지 말고요. 얘를 계속 나가라 하셔야 돼.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의 만곡들이 중요하게 인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더라 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차 만곡, 2차 만곡.
아기 때의 십자 모양이 이렇게 볼록면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발로 아기가 일어서기를 시작하면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목면에 힘이 들어가야 인체가 균형을 이루게 되더라.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 인체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구도도 그렇지만 아주 정밀하게 사람들을 터치하고 그림을 잘 그리다 보니까 근육의 결이라든지 해부학자들이 이걸 보고 많이 공부하게 된 거예요. 이 근육의 섬세함.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의 화가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움직임까지도 읽을 수 있게끔 그 그림의 한 폭의 그림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나리자도 앞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다 보는 측면이 다 다르죠. 그 조그만한 저도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모나리자가 너무 작아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찍는다고 볼 수가 없어 진짜. 근데 그 모나리자는 어느 각도에서든지 보이는 거야. 근데 그 1800년대 그 예전에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그림 그렸던 화가들이 그 섬세함들이 다 정말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 인체의 이것도 그림을 그릴 때에는 중력, 중심, 균형을 보는 거예요. 다 균형을 이렇게. 그래서 왜 중력, 중심, 선이 중요하냐? 우리 인체가 왜 코어가 중요하냐? 이걸 한번 할 건데요. 자, 일어나 보세요. 잠도 오고, 밥도 먹고, 네. 잠이 살살 올라오고 하죠? 네. 자, 여기 먼저는 우리가 코어 세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럼 왜 코어가 중요한지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밥도 먹고 앉아서 할 때는 너무 피곤해. 자, 어깨 한번 돌려볼게요. 아이고, 날개 축지가 가볍나요? 무거워요. 네, 등짝에 등 무게가 얼마인지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고개를 오른쪽, 왼쪽, 목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돌리면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당김이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네, 아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팔을 한번 돌려보세요. 아이고, 나는 요거밖에만 안 가네. 또 어떤 쪽은 잘 돌아가는데 한쪽은 더 덜 돌아가. 네, 자, 느껴보셨죠? 자, 좀 전에 이 무게감들을 내 머리에다 딱 인지를 시키세요. 자, 이제 코어 세팅을 할 건데요. 앞치고를 배꼽 쪽으로 이렇게 살짝 끌어올려. 그러면 엉덩이 만져보세요. 엉덩이. 딱딱해요. 돌덩이처럼 딱딱하지. 다시 정신줄 놓습니다. 펑. 네, 다시 치고를 앞쪽 배꼽 쪽으로 살짝 끌어당겨서 딱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코어 세팅. 네, 요 상태 딱 됐죠? 네. 자, 요 상태에 다시 어깨 돌려보세요. 오, 가벼워요. 오. 자, 고개 돌려보세요. 이게 좋구나. 네. 자, 어깨 다 돌리고. 어때요? 무겁나요? 가볍나요?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왜 코어가 중요한지, 내가 어깨가 평상시에 무거웠다면 내가 코어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코어 세팅이. 그래서 항상 코어 세팅이 되어 있으면 내가 어깨 힘으로 일 안 해. 어깨는 힘 빼. 근데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깨가 하늘로 승천하려고 그래. 이렇게 다들. 얘가 힘을 내려야 되는데 들어 올리고 뒤로 보내고까지는 다 잘해요. 뒤에서 내리는 게 안 되는 거야. 어깨에서 묶여가지고 뒤에서 내리는 게 안 돼, 지금. 자, 이제 앉으셔도 돼요. 오늘 우리 선생님 너무 열심히 열강을 해주셔서 청강을 해주셔서 너무 예쁘셔서 제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몸은요 각각의 에너지들이 있어요. 간이라는 놈의 에너지가 있어서 각기 운동, 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요. 위는 위대로 또 가는 방향이 다 틀려요. 그래서 내장기 운동이 이 사이클의 움직임, 아까 보셨죠? 그래픽, 우리 움직이는 거,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몸의 중심축이 가운데 있어야만 얘들이 갖고 있는 운동성을 힘을 줄 수가 있는데,
내 몸이 틀어져 있으면 내가 그 에너지대로 쓸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용을 써서 억지로 내가 내 힘을 써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선생님은 오른쪽에 힘이 셀까요? 왼쪽에 팔에 힘이 셀까요? 오른쪽이야? 네.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내려볼 건데 저를 저항하듯이 버티셔야 돼요. 힘 딱 주셔야 돼요. 네. 점심 많이 드셨으니까. 네. 자, 하나, 둘, 셋. 힘 주세요. 힘. 네. 어우, 세시네요. 자, 하나, 둘, 셋. 어우, 네. 이걸 기억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에너지를 깨트릴 거예요. 지금처럼 양팔에 힘을 딱 줄 수 있는 거는 좌우가 대칭이 맞아야 힘을 딱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땅의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인맥. 우리 있는 바른 자세에 빨간 걸로 앞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셨죠? 이건 땅의 에너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헤엄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이렇게 받으면 힘을 딱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걸 역할 거예요. 깨트릴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를 모아고 옆으로. 자, 아까 전 힘을 세게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어머. 힘 아까보다 더 세게. 하나, 둘, 셋. 아우.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의지하고는 안 돼요. 그렇구나. 그 에너지를. 그럼 얘 좌우 대칭이 맞아야 돼. 자, 그럼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에너지를 줄 거예요. 이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야, 그거는. 근데 음의 에너지.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아까 역했고, 이제는 에너지를 다시 올릴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올릴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힘! 어머. 너무 싫어. 하나, 둘, 셋! 어머. 네. 이렇게 에너지를 네, 앉으셔도 돼. 네. 이렇게 각각 고유의 에너지들을 쓰는데 몸이 틀어지면 아까 지금처럼 중력 중심선의 에너지가 모이지 않으면 흐트러져. 그러니까 사람 내 마음도 흐트러져. 그래서 있는 바른 자세를 입고 사람이 모여지면은요 돈도 모이고요 사람도 모여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에너지가 크면 내가 뭘 하려고 막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나 이번에 이달에 내가 뭘 할 거야 하면은 되게 돼 있어. 뭐든지 내가 목표를 정하면 되게 돼 있어요. 또 이런 것들도 좋은 생각에 그리고 나는 슬림빙고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늘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바른 영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늘 바른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죠. 그리고 생각도 바르게 내가 예전에는 성깔이 좀 지랄 같았지만 자꾸만 이제 바른 사람으로 가는 것 같은 옳은 일을 같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늘 강의를 했던 사람이라 이게 내가 얼굴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는 건데 이거를 보면서 정말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쥐고 있던 거 그냥 다 내려놓고 남아있는 이제는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이 나이대가 83세까지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30년에 남아있는 노후의 일들을 정말 이 일이 가치 있지 않을까. 돈을 지금 당장 뭐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내가 노아에 뭐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내려놔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려놨지만 지금 후회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즐겁게 일을 여행 온 것처럼 여행을 일처럼 그럼 짬짬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신 하러도 일부러도 가고 말도 타러 가고 내일 말 타러 가요. 그래서 배워보는 거예요. 그 말도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또 사업자분들을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이렇게 뭐 보고서를 누구한테 써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내 맘대로 내 알아서 했는데 근데 막 이러고 보고서를 욕 테라피를 듣고 막 이 나이에 지금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영원히 맑아지면서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은 중력 중심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면 흐트러져. 에너지도 흐트러지고요. 얼굴도 흐트러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인상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제각각 틀어졌던 광대가 안으로 모이고 틀어졌던 척추가 삐뚤어졌던 척추가 반듯하게 모아지고 입술 선이 삐뚤어졌는데 모아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몸을 바르게 정렬을 하게 되면. 네. 내가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롤핑 아이다 박사세요. 근막이라고 말하는 거를 처음으로 만드셨고 롤핑 기법을 만드셨다. 그 이름을 따서 롤핑 아이다 박사예요. 1800년대 태어나서 190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근육 근막의 여왕이에요. 남자들을 지배했다니까. 그래서 근막이라고 말하는 지금 토마스 마이어, 로버트 술라임 박사 이런 박사들이 이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팔 마사지를 했는데 얼굴이 이게 리프팅이 되지? 궁금해서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아 그냥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만 얘기했지 나의 궁금증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이게 뭘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근막경선 해부학이라는 책을 보고 아 이거였구나. 거기는 어떻게 뭐 사람 몸을 만져라 이거 없어요. 자세를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해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보면서 독학으로 계속 공부해서 뭐 안 쓰면 내가 하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미용 쪽으로 성형 쪽으로 그 다음에 통증 쪽으로도 이렇게 풀어서 이제 나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중력 이때부터도 이 1800년대에 생화학 박사인데 이분이 중력이란 말을 먼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지 내가 올라가서 만나 뵙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슬리밍고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종종 자주 써먹더라고요. 우리 이제 마스터님들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할머니세요. 네. 할머니가 한참 할머니시죠? 네. 그래서 이분은 중력에 당기는 힘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중력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내 몸 안에서 움직이고 저항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는 스스로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근막을 막 세게 문지르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하지 않았어요. 관리를 할 때에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관리를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열리고 막 인상이 막 쫙쫙쫙쫙 나오니까. 그래서 근막이나 신경은 세게 누른다고 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근막의 경선은 우리가 철도의 경선처럼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선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근막 경선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맥성하고 똑같다. 아니에요. 79%에서 83%는 비슷해요. 경락선, 12경정맥의 유선과 비슷하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안에 내장기하고도 잡고 있는 거하고도. 그래서 이 근막이 정말 우리 몸은 여기서 딱 해서 결승점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구를 딱 돌았더니 바깥은 바깥, 안은 안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가 꼬아져 있어서 이렇게 바깥에서 시작을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시작했는데 바깥으로 들어가는 꼭 이게 수학의 메비우스 띠예요.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입술 주댕이가 있어요. 이렇게 주댕이는 바깥에 있죠. 네, 주댕이를 까서 뒤집어 보면 이게 소화기 점막이에요. 소화기 점막. 얘가 어떻게 안에 기도로 들어가죠?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죠? 12지장 가요. 12지장에서 소장 가요. 소장에서 대장으로 가서 다시 직장으로 해서 똥꼬로 해서 피부 바깥으로 나와. 이 바깥에서 시작했는데 내장기를 뚫고 들어가서 다시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해부를 해서 보니까 예전에는 덩어리를 봤어요. 내장기는 안에 있고 근육은 요거 승모근, 상하이두근 이렇게 따로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쭉 그 투명한 막을 통해서 해부를 해서 보니까 발바닥에서 시작했는데 뒤를 딱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의 주름을 사실상 발바닥에서 문제가 또 오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메커니즘의 키워드는 저는 두피에서 먼저 열거든요.
후두부에서 온 몸으로 가요. 발바닥 끝까지. 승모근에서 엄지발가락, 아치로. 뒤에 판상근으로 해서 엄지발가락. 또 새끼발가락으로. 다. 그래서 목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두개골만 잘 만져도 온몸을 다 만지는 거예요. 그 길이, 키워드가. 그거는 조금 더 깊이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로벳 반응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로벳이라는 형제들이 만든 거예요. 얘는 다른 의미는 없고 우리 인체의 시스템적으로 기능적으로 보면 경추 1번과 요추 5번이 이렇게 선으로 이어져 있죠? 네, 얘가 같은 짝지예요. 세트 상품이에요. 얘들이. 그래서 원인이 내가 경추가 안 좋아. 경추 1번이 틀어졌어. 그러면 요추 5번이 같은 방향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목이 안 좋으면 허리 아픈 거는 말할 것도 없어. 이제는 돗자리 까셔도 돼. 목이 일자목에다 목 디스크가 나는 있어 얘기하면 아이고 허리도 안 좋지? 이렇게 그거는 그냥 세트 상품이 안 봐도 똑같아. 그렇게 관련이 다 있더라는 거야. 다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서로가 좌우 대칭을 가지고 있고 교차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로벳 반응계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뜻은 있는 건 아니고 그 흉추 7번, 흉추 5번과 흉추 6번이 이렇게 같은 세트 상품으로 다들 이렇게 움직임을 하고 병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쪽에서도 보상을 이루어지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쉴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